국내광산 붕괴 의혹을 사고 있는 울진 남수산에서 며칠 전 또다시 지름 50m짜리 초대형 싱크홀이 생겨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 속에 가로수나 조경수도 가뭄이 심각해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포항 지역 중소제조업체 62%가 올 하반기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년 만이라는 이번 가뭄인데요. 나무들도 가뭄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농작물 피해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값비싼 가로수나 조경수가 많아 관리에 비상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무들이 겨울 채비하듯 잎을 떨구기 시작했습니다. 수세가 약한 나무는 잎이 바싹 말랐습니다. 토양이 얕은 곳에 심어진 영산홍 같은 관목류는 타이어 분진과 겨울철 염화칼슘 피해를 입은 터라 고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목은 산에서도 발견됩니다. 소나무는 가뭄으로 말라 죽은 것과 재선충으로 고사한 것이 구별되지 않아 올겨울 방제목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양봉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아까시는 뿌리가 얕게 뻗는 천근성이어서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이팝나무나 벚나무 같은 경우도 잎이 이제 많이 떨어지고요. 그런 경우는 수분 부족에 의한 조기 낙엽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항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린웨이 사업 현장은 비상입니다. 이식 스트레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조경수에 관수용 물주머니를 달고 필요하면 영양제도 섞어 공급합니다. 지하수로 매일 오전, 오후 2차례 물을 주며 애지중지 돌봅니다. 뿌리가 다 잘려진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그리고 작은 나무도 아니고 대형목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관수와 처방을 하지 않으면 고사를 하게 됩니다. 땅속 20cm까지 적시려면 2시간 이상 비가 내려야 하는데 소나기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물을 풀 곳이 없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저수지도 거리도 멀고 또 물도 탁하고 그 주민들 때문에 눈치 봐가지고 물을 뜨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가서 사정해서 거기서 물 공급받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녹지 급수 차량은 소형 트럭 넉 대에 불과해 말라 죽고 있는 가로수를 구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 지역 중소제조업체 62%가 올 하반기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10,000원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포항 상공회의소가 지역의 76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전혀 없는 곳이 지난해와 비슷한 62%에 이르렀습니다. 채용 계획이 있는 업체도 회사 정원의 3% 내에서 뽑겠다는 곳이 18%였고 정원의 8% 이상 채용 예정 업체는 3%에 불과했습니다. 지역 기업들의 그 매출과 영업이익 등 경영 환경이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그 생산 기술직과 사무직을 중심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 업체의 71%가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고 나머지는 일부만 전환시킬 뿐 비정규직 모두를 전환시키겠다는 업체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세제 체계라든가 다른 혜택을 주신다면은 다른 중소기업들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인상해야 한다는 업체와 적정하기 때문에 유지해야 한다는 업체가 절반씩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10,000원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업체가 35%였고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업체가 절반인 반면 당장 내년에 적용해야 한다는 업체는 12%에 불과했습니다. 새 정부의 노동 공약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 업체의 절반 가까이가 후한 점수를 준 반면 매우 나쁘게 평가한 업체는 10%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포항시 흥해읍 7번 국도 우회도로 공사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설계 변경을 요구하며 공사를 전면 중단시킨 가운데 오늘 김수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주민과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들은 7번 국도 포항 우회 흥해읍 구간을 둥 모양으로 높게 만들면서 비가 많이 올 경우에 마산리와 북송리 등 인근 마을이 물에 잠긴다며 평면 형태의 도로 개설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 청장은 상당 부분 공사가 진척된 상황에서 전면적인 도로 평면화는 사실상 힘들다며 다음 주까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7번 국도 흥해읍 구간의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6km 길이의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포항 형산강 수은오염이 알려진 지 1년이 됐지만 여전히 이렇다 할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포항문화방송이 마련한 토론회에서는 포항시의 부실한 대응에 대한 비판과 함께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은오염 1년. 포항시가 머뭇거리는 사이 수은의 독성이 더 강해지고 더 넓게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기준치 이상 발견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제첩을 먹는 더 큰 생선들에서는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는 농도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수은 검출 사실을 통보받고도 한 달 넘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던 포항시의 부실한 초동 대처에 대한 비판이 또다시 이어졌습니다. 철강공단에 있는 업체들이 버렸을 가능성이 그래도 있기는 한데 그러려면 이제 입주업체들의 어떤 원료라든지 아니면 폐기물 같은 것들을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조사를 해서 원인 파악하기에는 좀 늦지 않았나. 수원 유출에 대한 정확한 근거 자료 미확보로 인과관계 불성립으로 금년 1월 25일 날 검찰 내사 종결 처리된 바 있습니다. 문제가 알려진 이후 1년 동안 각종 소문과 추측이 난무하면서도 정작 제대로 된 조사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거센 비판도 나왔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보다는 주변 상황을 무시하고 또 그동안의 어떤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는 괜찮았다 이런 식으로 좀 안심을 시키는 쪽으로 더 치우치지 않았나.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기가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하천 퇴적물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방법 등에 관련한 국내 법 제도가 명확히 수립되어 있지 않아 포항시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법령 제도와 비용 문제의 한계에 부딪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형산강 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포항시가 대규모 개발 사업을 벌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뒤늦게 레저타운 등의 개발 사업으로 좀 출발하는 모양새는 지금의 생태 도시의 그 정책적 패러다임과는 좀 부합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나온 포항시의 수은 오염 대책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해법을 짚어보는 포항 MBC 시사토론은 오늘 밤 11시 10분부터 방송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체 7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 4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가 88로 전분기 84에 비해 4포인트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철강이 93으로 가장 높았고 화학 87, 기타 제조업 83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상공회의소는 국내 조선업체들의 수주량이 늘면서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움직임이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앞서 보도해드렸듯이 석회광산 붕괴 의혹을 사고 있는 울진 남수산에서 며칠 전 또다시 지름 50m짜리 초대형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추가 붕괴는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조사 기관의 발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산등성이 1.2km가량이 쩍 갈라져버린 울진 남수산. 최근에 산이 또 무너졌다는 제보가 접수돼 현장을 찾았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을 알리는 안내 표시를 지나 5분가량 산 위로 오르니 산이 갑자기 푹 꺼져버린 함몰 현장이 나타납니다. 싱크홀은 지름 약 50m, 깊이 30m 규모. 주민들은 지난 4일 새벽 쿵 하는 천둥 소리와 함께 산이 함몰됐다고 말합니다. 천둥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천둥 소리는 꽝꽝꽝꽝꽝 이래 나가는데 이거는 두 번 꽝꽝 천둥 소리가 아니었었어요. 무너지는 소리. 이곳은 원래 산 위로 이어지는 길이었지만 땅이 함몰되면서 이렇게 낭떠러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싱크홀 안으로 들어가 보니 무너진 사면 한쪽이 깊은 지하 동굴과 연결됩니다. 주민들은 이 동굴이 석회광산의 갱도라고 주장합니다. 주민들은 또 추가 붕괴는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정부 조사단의 최근 발표와는 달리 추가 붕괴가 발생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안전진단 보고서에 단단하다라고 이렇게 나온 지질이에요. 근데 2달도 안 돼서 이렇게 대규모 함물이 무너진 거는 이거 조사 보고서가 허위고 날조라고 주민들은 그렇게 강력히 믿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울진 남수산 붕괴 현장에 와 있습니다. 돌 곳곳에 금이 가 있어 언제 추가 붕괴가 일어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산이 함몰된 8곳을 지도에 표시해봤습니다. 석회속을 파는 갱도의 위치와 겹쳐보니 대부분 일치합니다. 주민들은 광산에서 3억 원을 내 지질자원연구원이 실시한 이른바 셀프 안전진단 결과는 무효라며 주민 안전을 위한 추가 안전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전부 다 말조입니다. 전부 다 거짓이고 이러니까 주민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민을 위한 안전진단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산자부와 경북도 등 책임 있는 기관을 상대로 정밀 안전 재진단을 요청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북교육청의 공약 이행률이 전국 꼴찌로 나타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평가 결과 경북교육청이 B등급으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며 임기가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제대로 공약이 이행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영우 교육감은 국정교과서 찬성, 5.18 바로알기 수업 불참 등으로 많은 갈등과 불통 행정 논란을 빚어왔다며 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 행정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경북 동해안에 짙은 바다 안개가 끼면서 포항 울릉, 후포 울릉 간 여객선 운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특히 포항에서 오전 9시 50분에 울릉도로 출항하려던 선플라워호는 해무가 거치길 기다리다 낮 12시가 넘어 결항 결정을 내리면서 일부 승객들이 선사에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동해안의 해무가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하고 있어 여객선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은 여객선사의 여객선 출항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늦은 밤부터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포항과 경주는 내일 오후까지, 울진과 영덕은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송예린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낮 동안 포항에는 벼락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현재는 그친 상태지만 늦은 밤부터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겠는데요. 포항과 경주의 경우 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울진과 영덕은 모레 새벽까지 빗줄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내일 밤부터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5에서 40mm 정도고요.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발레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울진과 영덕 22도, 포항 25도, 경주 23도입니다. 낮 기온은 울진 28도, 영덕 30도, 포항 29도, 경주 31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내일 밤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기온 울릉도가 22도, 독도 21도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7도, 독도 24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또 한동안 덥고 습한 날이 이어지면서 불쾌지수가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이 경찰서 소속 41살 A 경사를 검거했습니다. A 경사는 지난 3일 밤 10시쯤 포항시 북구 양덕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으로 주차된 남편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경사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09%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경사는 사고를 목격한 주민들의 신고로 30여 분 만에 사고 현장 인근 도로에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 오늘 포항 여객선 터미널에서 안전한 바다 여행을 위한 해로드 앱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해로드 앱은 해상에서 자신의 위치와 선박의 이동 경로, 해양 기상, 조류 정보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해상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자신의 위치를 문자로 해경에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 등 경북 동해 안 5개 시군은 관광지와 공공시설 공동 활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5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인 경주 양동마을과 포항 크루즈, 영덕 고래불 국민야영장, 울진 성류굴, 울릉 태아 향목 모노레일 등의 요금이 지역 주민과 똑같이 할인됩니다. 또 타 시군 요금을 적용해 40만 원이던 포항 화장장 요금이 포항시의 조례 개정으로 영덕, 울진, 울릉 군민들도 포항 시민과 동일한 5만 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병대 1사단은 지난달 19일부터 3주 동안 주둔지 내 도시지역 전투교장과 사격장, 무적캠프 일대에서 한미해병대 연합전술 통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한미해병대가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해병대 한국 내 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리 해병대 400여 명과 미해병대 200여 명이 참가했으며 미군 고기동 다목적 차량 험비와 화생방 제독 차량 등 첨단 장비도 동원됐습니다. 경상북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여성 지도자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천연염색과 민화를 국내외에 전파해온 안동 김순아 씨 등 7명이 올해 경북 여성상을, 아내를 위해 헌신해온 경산 배윤근 씨가 외조상을 받았고 양성평등진흥 유공자 17명도 표창을 받았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된 양성평등 기본법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국립 영천호국원 봉사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보훈처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포항제철소 직원 2,800여 명은 지난 2006년부터 해마다 국립 영천호국원을 방문해 비석 닦기와 조화 정리, 환경 정화 등의 봉사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시 지역 10개 교육지원청을 평가한 결과 경산이 1위, 상주와 영천교육지원청이 2, 3위 순으로 평가받았습니다. 6개 평가 영역별로는 학교 교육 내실화 분야의 구미와 경산, 교육비 부담 경감 분야의 문경과 상주가 우수교육지원청으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포항시와 경주시 교육지원청은 6개 평가 영역에서 우수평가를 하나도 받지 못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11월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열리는 호찌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넉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베트남 측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영향력이 있는 SNS 이용자와 전문기자 그리고 사진작가 등 12명은 1박 2일 일정으로 경주를 방문해 첨성대와 경주 엑스포의 시설 등을 둘러봤습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이들을 홍보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뒤 주기적으로 홍보 자료를 제공해 호찌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울진군은 오늘부터 보름 동안 현재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12개 시설물의 명칭을 공모합니다. 명칭 공모 대상은 울진 군립 추모원과 등기산 공원 스카이워크, 왕피천 순환레일, 금강송 에코리움 등입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